기존에 연필과 자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정밀한 모서리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파스나 운영자와 같은 별도의 도구들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필렛과 챔펄 등과 같은 오토캐드 명령어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정밀하고 신속히 각진 모서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160페이지의 트림 명령과 161페이지의 익스텐드 명령, 그리고 164페이지의 필렛 명령과 165페이지의 챔펄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차된 선을 자르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두 선분으로 인해 각진 객체의 모서리를 정확한 수치값을 활용해서 둥글게 또는 경사지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건물은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만들었으면 참 예쁠 텐데. 내가 건축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모서리가 둥근 건물을 설계해야지.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폴리선으로 작성된 객체는 단일 객체를 의미합니다. 필렛에 폴리선이란 옵션을 활용하여 정확한 반지름 값의 둥근 목깎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트림 명령. 트림 자르기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명령어는 기존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차된 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주는 명령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AD 도면을 작성할 때 있어서 이 트림 명령어는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림 명령의 단축키는 보시는 바와 같이 t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트림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트림 명령어를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명령어 입력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단 모서리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존재한다고 보고 수평선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온 이쪽 부분의 수평선을 자르고자 라고 한다면 절단 모서리는 기준이 되는 모서리, 즉 이 수직 모서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자를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잘라내고자 하는 우측편에 있는 가로선의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즉 자르기 명령어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울타리, 걸치기, 프로젝트, 모서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울타리와 걸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의 선이 있고 여러 개의 수평으로 된 선들이 있다라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의 수평선들을 자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울타리 또는 걸치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걸치기 방법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주셔서 사각형의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 박스에 걸쳐지는 가로선들은 다 삭제되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 방법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말 그대로
펜스, 울타리를 그려주시면 그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선들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트림 자르기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의 단축키로는 TR을 사용하게 되고요. 명령 아이콘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의 아이콘은 수정 패널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 즉 트림 명령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림을 이용한 도면 작성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단 모서리를 사용하여 자르기. 두 번째, 걸치기 방법을 활용하여 다중 자르기. 세 번째, 펜스 방법을 활용한 다중 자르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실습 예제를 통해서 위에서의 세 가지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단 모서리를 사용하여 자르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TR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객체 선택은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 두 개를 절단 모서리, 즉 경계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다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절단 모서리 두 개 사이에 존재하는 이 수평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절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수평선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치기 방법을 활용한 다중 자르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각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셔야지만이 달라지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걸치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자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TR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경계가 되는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하단부에 명령 입력창에 보시면 걸치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셔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걸치기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개의 선들이 한꺼번에 잘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펜스 방법을 활용해서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각형이 있고요. 사각형 주변으로 선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선들을 펜스 방법을 활용해서 다중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TR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모서리 기준은 이 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명령 입력창에 제시된 옵션 중에 울타리, 펜스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근거리에서 시작점을 찍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점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선이 바로 펜스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울타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펜스에 걸쳐지는 선들이 모두 이 펜스에 걸쳐졌다면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펜스 방법을 이용해서 사각형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선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익스텐드 명령. 익스텐드 연장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 연장 명령어는 앞서 학습하신 트림 명령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집니다. 정의를 보시면 객체를 기준 경계까지 연장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의 단축키는
EX를 활용하게 됩니다.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익스텐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명령어는 트림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림은 기준이 되는 경계선이 있고 교차된 선을 삭제해 주는 방법이 트림이라고 본다면, 익스텐드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선이 있다라면 교차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준이 되는 선으로까지 해당 객체의 선을 연장시켜 주는 방법을 바로 익스텐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림과 동일하게 울타리나 걸치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익스텐드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연장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 명령어의 단축키는 EX를 활용합니다.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고요. 해당 이미지 아이콘은 리본 메뉴 수정 패널에 자르기 옆에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시면 익스텐드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트림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단 모서리를 사용하여 연장하는 방법, 두 번째는 걸치기 방법을 활용한 다중 연장, 세 번째는 펜스 방법을 활용한 다중 연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성 세 가지 방법은 트림에서 살펴본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실습 예제를 통해서 익스텐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단 모서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즉 익스텐드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절단 모서리가 되는 기준선들을 선택합니다.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하고자 하는 선의 끝의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절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선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이번에는 걸치기 방법을 이용해서 해당 수직선에 이 수평선들을 한꺼번에 연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어 입력창에 EX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나타난 옵션 중에 걸치기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하셔서 끝점, 연장하고자 하는 끝점이 포함되도록 박스를 치신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중의 선들이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이번에는 펜스 방법을 활용해서 다중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EX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옵션 중에 울타리 옵션을 클릭하시고 연장하고자 하는 선들의 끝점 주변을 걸치기 방법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현재 이 펜스, 걸쳐진 펜스를 통해서 해당 절단 모서리의 기준에 각각의 선들이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렛 명령. 필렛 목깎기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선분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작성했을 경우 각이 진 모서리들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각진 모서리를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둥글게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명령어가 바로 필렛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흔히 우리들 말로는 목깎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필렛 명령어는 단축키 F를 활용하게 되고요.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못깎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필렛 명령어를 동일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필렛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선, 두 번째는 반지름, 세 번째는 자르기, 네 번째는 다중, 다섯 번째 모서리, 마지막으로 체인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 폴리선과 반지름 옵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기역자형의 객체가 있다고 본다면 이 객체의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때 필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렛 명령어를 실행 후에 반지름 옵션을 이용해서 호의 반지름을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그 사이에 입력하신 반지름에 의해서 둥근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라인, 즉 폴리선을 이용해서 단일 객체라는 것은 어느 한 선분을 클릭하더라도 전체가 선택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단일 객체를 만들었을 때 폴리선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단일 객체의 모든 모서리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반지름에 의해서 둥글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필렛 못깎기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F를 사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이번 메뉴 중 수정 패널에 못깎기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모서리 자르기, 폴리선 못깎기, 모서리 자르지 않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해당 작성 방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입력창에 F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모를 깎기 위해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입력창에 반지름이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못깎기 반지름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제가 3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이진 부분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반지름 30에 모서리가 둥그렇게 깎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객체는 현재 하나로 이어진 폴리화된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화된 이 사각형은 한 번에 못깎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F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 옵션을 클릭해서 반지름 값을 6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시 옵션을 보시면 폴리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 사각형을 한 번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폴리선으로 된 도형은 한꺼번에 못깎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서리 자르지 않기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다 모서리가 잘려졌죠. 이제는 모서리를 자르지 않고 필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콘을 사용해 볼까요? 리본 메뉴에서 수정 패널에 못깎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옵션을 클릭해 주고 이번에 반지름은 5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폴리화된 도형이기 때문에 폴리선을 클릭하기 이전에 자르기라는 옵션을 먼저 클릭하셔서 자르지 않기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선 옵션을 다시 클릭하고 해당 사각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서리가 깎이긴 하되 예전의 선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서리 자르지 않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챔퍼 명령. 챔펄 못따기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명령어와 굉장히 유사한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챔펄 못따기 명령어입니다. 앞서 학습하신 필렛 명령어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명령어였다면 챔펄 명령어는
두 개의 거리값을 이용해서 각이진 모서리를 경사지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명령어라 할 수 있습니다. 챔펄 명령어의 단축키로는 CHA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의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챔펄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필렛과 동일하게 챔펄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필렛과 다른 점은 바로 반지름이 아니라 거리라는 옵션이 메시지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렛 명령어는 반지름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였다면 챔펄 명령어는 거리 값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역자형의 객체가 있다라면 이 객체에서 첫 번째 사라지는 거리 값과 두 번째 사라지는 거리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리 값이 있고요. 두 점을 잇는 타선, 즉 경사진 챔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챔퍼 못따기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못따기 명령어의 단축키는 CHA를 활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 수정 패널에서 못각키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못따기 명령 아이콘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첫 번째 모서리 자르기, 두 번째 폴리선 못따기, 세 번째 모서리 자르지 않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해당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서리 자르기 방법입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CHA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렛과 다르게 챔퍼는 거리 값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시된 옵션 중에 거리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30,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6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이 진 선을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의 거리만큼 선이 사라지게 되고 60의 거리만큼 선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선들의 점을 잇는 타선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선 못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CHA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옵션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20,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2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선 옵션을 클릭한 다음 해당 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폴리선으로 작성된 단일 객체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서리가 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를 자르지 않기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못각기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못따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옵션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40, 엔터,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50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선을 클릭하기 이전에 자르기 옵션을 클릭하셔서 자르지 않기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폴리선 옵션을 클릭한 다음 해당 사각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서리가 잘려지지 않고 못따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이 진 모서리를 둥글게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4개의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챔펄은 못따기라고 합니다. 각이 진 모서리를 경사지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렌드는 상호 떨어져 있는 선분을
곡선으로 연결시켜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플라인은 지점을 통과하는, 때로는 지점을 근처점으로 해서 통과하는 자유곡선을 그려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명령어는 플랫, 목깎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를 기준으로 교차하거나 접한 객체를 자르는 트림 명령, 객체를 연장할 경계까지 연장하는 익스텐드 명령, 객체의 모서리를 둥글게 작성하는 필렛 명령, 그리고 객체의 모서리를 경사지도록 절단 라형 작성하는 챔퍼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ove, copy, encopy, offset 명령을 통해 객체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